트럼프가 뭔가 시동을 걸었죠. 네. 근데 최한욱 TV를 아마 계속 보셨던 분들은 이게 이제 새삼스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작년 말부터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어떤 이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애초 예상했던 거는 이제 상반기에 지방선거 전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좀 만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뜻하지 않게 이란 전쟁이 터지고 또 이란 전쟁이 속전속결로 끝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이란 정권이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뭐 사실상 미국이 패배한 전쟁이 아닌가 뭐 이렇게 봅니다. 예, 당연히 뭐 정권 붕괴가 목표였는데 그 정권 붕괴라는 목표에는 뭐 도달도 하지 못했고 이게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공군이 미사일이 날아다니면서 폭격을 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지상군이 들어가서 이제 깃발을 꽂아야 성조기를 꽂아야 이게 전쟁에 이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상군은 아예 뭐 투입조차 못하는 이런 뭐 전쟁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과연 미국이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쟁인가? 그리고 뭐 여전히 지금 전쟁은 아무튼 뭐 휴전은 했지만은 그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계속 밀렸어요. 계속 밀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 5월 달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을 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잖아.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은 이제 조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조선에서도 지금 뭐 일단 대화하고 싶은 의지가 좀 강하지는 않은 것 같죠. 그냥 뭐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면 하고 뭐 아니면 말고 조미 간에 이제 대화를 하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좀 김정은 위원장이 급할 게 없는 거지. 트럼프는 마음이 급한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하여튼 뭐 최근 년에 가장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해도 뭐 실효성이 없는 상태예요. 뭐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충분히 대외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급할 게 없는 거지. 그리고 핵무기도 뭐 트럼프는 57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안규백 국방장관은 뭐 80개에서 120개 이 정도 얘기를 했죠. 저는 이거는 우리 정부가 더 정보가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예. 물론 CIA가 우리보다 더 첨단 정보력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어쨌건 간에 그 정보 공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이 대북 정보에 있어서만큼은 CIA보다 더 정밀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확보하기 힘든 휴민트를 우리는 이제 확보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대북 정보력은 오히려 미국 쪽보다는 국정원 쪽이 더 정확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안규백 장관이 국회에서 증언한 건 뭐 국정원이나 군 관련 정보 조직에서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한 거니까 80개에서 한 120개? 예. 그 정도가 거의 뭐 정확한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뭐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건 간에 뭐 57개건 간에 뭐 120개건 간에 뭐 숫자가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자국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핵무기는 억제력은 어느 정도 확보를 북한이 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굳이 뭐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뭐 대화를 하자, 뭐 우리의 체제 보장을 해달라, 안전 보장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급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한번 만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그냥 뭐 배째라 식으로 지금 미국과의 협상에 접근을 하기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북미 협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는 올 상반기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어쨌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임박한 것 같죠? 그죠? 뭐 11월 얘기도 나오고 트럼프는 이제 올해 안에 뭐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금은 아마 실무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인 것 같아요. 어디서 만날 건지, 어떻게 만날 건지, 무슨 얘기를 나눌 건지, 이런 이제 실무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 그래서 연내에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게 되면은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즉 종전 선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 정세가 질서가 근본적으로 지금 전환이 되는 20세기 이후에 최대의 질서 전환이 저는 이제 임박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트럼프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하라고 지시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축소가 됐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우린 관심 없다. 바로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뭐 그렇게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저게 진짜 관심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밀당이 시작됐다. 네. 자신들이 원하는 걸 확실히 다 얻어내겠다라는 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축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만해라! 라고 이제 김여정이 요구를 했는데, 트럼프가 바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예.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오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중단이 돼버렸어요. 북한에서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바로 중단을 하네. 예? 트럼프. 럼프 형, 이렇게 약한 사람인 줄 몰랐어. 예. 테토남인 줄 알았더니 애겐남이에요. 애겐. 예. 이 소식부터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고 가시죠.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미국은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수위를 낮춘 반응을 보인 건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과 만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미 태평양 사령부가 미군이나 미국 영토, 동맹국의 즉각적 위협은 아니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무부나 국방부가 나서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던 전례와 비교해 발표 주체, 수위 모두 낮아졌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질문을 피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두둔하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Is your goal in trying to re-engage with Chairman Kim still denuclearization?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I thought that was very insulting to somebody that, frankly, has been, during my term at least, very well behaved. 이 때문에 트럼프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북한의 확약 없이 회담 성사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등 과도한 양보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1월 북미 정상회담 때도 주한미군 철수를 양보안으로 제시하려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의 반대로 포기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기 행정부는 충성파들로 채워져 트럼프의 독단적 결정이나 돌출 행동을 막아줄 참모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외교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회담 일정을 더 당겨서 추진할 거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트럼프가 평양을 전격 방문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시나리오까지 거론됩니다. 트럼프 일기 때 안보 보좌관을 지낸 대북 매파 존 볼턴은 트럼프의 조치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되고 한국 등 동맹에게 암울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죠. 일단 트럼프는 비핵화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핵보유를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저런 발언은. 뭐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뭐 부적절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더 이상 이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래서 사실상의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8.15 경축사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시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사실상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조선을 이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매우 몸이 달아있는 상태인 거죠. 북한의 이제 전제 조건 하나는 들어준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중단됐죠.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쐈는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누구를 향해서 그럼 북한이 미사일 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쏜 거예요? 아니 그건 너무 뻔한 얘기인 거잖아. 한국을 겨냥한 것이건 일본을 겨냥한 것이건 미국을 겨냥한 것이건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건 미국의 동맹국들을 목표로 해서 그런 미사일 발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애써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대 때렸는데 북한 싸대기 한 대 때린 거잖아요. 야 웃기지 마 니네 군사훈련해? 그럼 우리도 쏠 수 있어. 그러고 야 한 대 싸대기를 딱 때렸어. 딱 때렸는데 안 아파? 나는 안 아파? 나 안 맞았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미국에서는 싸대기 한 대 맞았는데 누가 때렸어? 나 안 맞았는데? 누가 때렸어? 아무도 안 때렸는데? 왜 때렸다고 그러지? 아닌데?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웃기는 일인 거지. 그 사실상 이 정도면은 저는 거의 뭐 미국이 굴복하는 그런 거의 모양새다. 근데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제는 뭐 진짜 빤스까지 벗어주고라도 평양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입장인 것 같아요. 뭐 미국 내부에서도 아직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오죠.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이게 이제 현실적인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북한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빤스까지 벗어 주고서라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라는 거 아니야? 뺨 맞았는데, 갑자기 예수가 돼가지고 트럼프가 오른뺨을 맞으니까 왼뺨을 내미는 지금 거의 이런 상황이잖아. 그 북한에서 군사훈련 중단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중단해버리고. 초록귀요미가 좋아요님. 안녕하세요. 청래대전 때 영상 잘 봤어요. 감사했었습니다. 오늘 구독했어요. 예, 오늘 신입도 구독자로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빤스까지 다 벗어줄 형국이잖아. 그리고, 북한에서는, 조선에서는 뭘 요구하겠습니까? 어쨌건 주한미군이 자신들에게는 군사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뭐, 당장 뭐 미군 철수를 해라. 뭐 이런 요구를 할런지 모르겠지만은, 미군 철수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야. 아니 미군이 철수한다라는 게 제가 걱정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우리 정부에서도 뭐 북한을 믿는다라기보다는 아니 북한이 뭐 전쟁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쟁을 할 필요 없는 거잖아 지금. 한국이나 저기 조선이나 이게 아직 국가 호칭을 쓰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저는 이제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북한의 공식 국호를 방송에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제 목적은 그런 거예요. 제가 조선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아직은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부터 북한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조선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 나중에 이제 쓰나미가 올 거거든. 뭐 미군 철수한다 막 이런 일이 눈앞에 이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도 우리 대통령을 엄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선이란 표현을 뭐 이번 주부터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통일부 장관도 그렇게 표현을 해달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언급도 있고 해서 조선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저도 입에 안 붙었는데 가급적이면 조선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조선에서 원하는 건 그거잖아.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아니 우리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 이제 뭐 주한미군 나간다고 그래서 뭐 북한이 밀고 내려온다? 물론 일정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지휘권, 전자권 지금 회수도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안보 공백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군을 우리가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아직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안보 공백이 생기는, 국방 공백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전자권 회수를 지금 급히 서두르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저는 설령 미군이 철수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나 조선이나 서로 전쟁에서 지금 이득이 될 게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누가 이길런지 모르겠는데 막상 붙어보면은 누가 이기더라도 결국 서로 다 망가진 상태에서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도 경제 발전에 뭔가 주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뭐하러 서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전쟁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만약에 갑작스럽게 철수를 한다고 그래도 이게 우리 안보상에 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 안보상의 문제는 없는데 국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거 뭐냐? 보수 세력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시작을 할 거다. 종전 선언을 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면은 그 올림픽 공원에 있던 자들이 다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성적이 흔들면서 그 미국 돌아와요 아메리카 미국 바짓가랑이 붙들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정국이 매우 불안정해질 거다. 이게 걱정인 거야 사실은. 뭐 미군이 철수해가지고 북한이 조선이 우리를 쳐내려온다. 이게 걱정은 아니고 이 태극기 부대가 모두 쏟아져 나와가지고 진짜 나라 망하는 것처럼 선동을 하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죠. 뭐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뭐 나름 준비는 하고 있을 텐데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우리가 이 종전선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배제된 상황에서 조미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국내에 있는 보수 세력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오늘 좀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관련된 뉴스 영상 좀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핵보유국을 인정할 수 없지만 사실상의 핵보유를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동북아의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발 북미 대화 재개의 움직임을 환영했습니다.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답답했다며 아직 예단하긴 이르지만 동북아의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북미 회담 테이블에 와서 앉을 동기는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한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도 비핵화 이야기를 하면 안 만나겠다는 것이니 억지로라도 핵 보유를 인정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핵 보유국과 핵 세력은 다르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핵 보유국이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지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을 거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의 용인 여부보다는 중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구체적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기 이전에도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So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주고 핵 프로그램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북한과의 핵 군축 협상을 통해서 기존의 핵을 동결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고, 한국이 패싱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정동영 장관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해서 동북아의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각판이 움직인다라는 건 지형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 지각판이 바뀐다라는 건 지형이 바뀌게 된다. 이제 큰 틀에서의 동북아 질서의 변화가 이제 임박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동영 장관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을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저는 이제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동북아의 지각판이 바뀐다. 이제 한미 동맹이 해체되고 조미 간의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고 뭐 나아가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고 이런 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과거에 미국과 소련 혹은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는 최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한반도가 이제는 새로운 판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20세기 내내 우리 한반도 주민들의 운명을 결정해왔던 냉전적 질서가 이제는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은 뭐에다 비교를 할 수 있냐면은 1980년대 말에 1989년인가요?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됐잖아요. 그 역사적 장면을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뒤이어서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이제 냉전의 해체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역사가 지금 한반도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 아마도 이게 올해 안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게 될지 어쩔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미국과 조선 간의 관계는 저는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봐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도 조선과 새로운 관계를 지금 정립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김정은 위원장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서로 적대적으로 경쟁해서 좋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뭐 당장 하나의 국가가 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쨌건 뭐 적대적 관계로 서로 전쟁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상황을 계속 지속시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우리 내부의 원인 때문에 분단이 된 것도 아니고 국제 질서의 이제 형성 과정에서 냉전의 주체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외세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분단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끼리 이제는 외세가 힘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끼리 계속 갈등하고 싸울 이유는 없는 거지.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잘 뭐 알 수는 없으나 이제는 한반도가 뭔가 평화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그런 관계로 재정립돼야 되는 저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올해 안에는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게 될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결국은 남북 관계의 어떤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남북 관계 문제만 만약에 잘 풀어내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못 풀어냈잖아요, 그거를. 뭐 처음에는 아주 분위기 좋았는데 후반부에 가가지고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실망하는 이제 국민들이 많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민족의 이런 수건 과제를 만약에 잘 풀어내신다라면은 민주당의 황금기, 대한민국의 황금기를 여는데도 저는 큰 기폭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뒤에 오늘 뭐 대통령님 지지율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대통령 그 문재인이 지지율이 막 70%, 80% 찍었던 게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서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 이제 형국이 올 수도 있다. 뭐 북한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뭐 70%, 80%까지 올라가면서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대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지금 형성이 돼가고 있는 과정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남북 관계만 잘 풀어내면은 이제 진짜 순풍에 돛단 듯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의 길로 저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